1948년 12월 1일 아침 호주 애들레이드의 서머튼 해변. 한 남자가 모래사장 위에 방파제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에 깔끔하게 닦인 구두까지 갖춘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다 피우지 못한 담배 한 개비가 불도 붙이지 않은 채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몸에는 싸우는 적도 다친 자국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주머니였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이름이 적힌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입은 옷에서는 모든 상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남자가 누구인지 세상이 절대 알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흔적을 이토록 철저히 지운 채 낯선 해변에서 생을 마감한 걸까요? 70년이 넘도록 호주 최고 수사관들과 전 세계의 아마추어 탐정들을 사로잡은 미제의 사건, 서머튼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자가 해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안타깝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그가 누구인지부터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남자의 인상착의를 공개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종신고가 대조해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문을 채취해 전국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보냈지만 어디에서도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한 적조차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부검이 시작되자 이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위장과 내부 장기는 비정상적으로 부어있었고 비장은 정상의 3배까지 커져 있었습니다. 담당 병리학자는 이 모든 정황이 어떤 독극물에 의한 죽음을 강하게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떤 검사에서도 독극물은 단 한 가지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병리학자는 보고서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자신은 이 남자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자연사로 보이지 않는데 사인을 특정할 수 없는 죽음. 사건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소지품을 다시 살폈습니다. 빗, 껌, 기차표, 버스표 같은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숨기려 상표까지 모두 잘라낸 남자가 왜 자신의 동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차표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사건은 단순한 변사 사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미스터리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수사는 한동안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 뒤 경찰은 남자의 옷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지 허리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꿰매진 작은 주머니 속에서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에는 단 2단어만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타맘 슈드,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는 뜻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종이 조각이 어떤 책에서 찢겨 나온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12세기 페르시아의 천재 시인이자 수학자였던 오르마르 하이얌의 시집 루바이야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삶의 덧없음과 운명을 노래한 이 시집의 마지막 구절을 누군가 일부러 찢어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숨겨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라디오 방송까지 동원해 이 시집을 찾는다고 알리자 놀라운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사건 무렵 자신의 차 안에 누군가 던져놓고 간 루바이야트 시집 한 권을 발견했다며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정확히 타맘슈드 부분이 찢겨 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죽은 남자의 종이 조각과 맞아 떨어지는 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건을 끝내기는커녕 문제는 그 책의 뒷면에 있었습니다. 시집 뒷표지에는 누군가 연필로 휘갈겨 쓴 알 수 없는 글자들이 5줄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의미 없는 알파벳 대문자의 나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분명한 규칙과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곧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한 암호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암호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의 상상력은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첩보였습니다. 신원을 숨기려 상표를 모두 제거한 남자, 시집에 숨겨진 메시지, 그리고 풀리지 않는 암호.
게다가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첩보원들이 책의 특정 페이지를 열쇠로 삼아 암호를 주고받는 일회용 암호표 방식을 쓰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혹을 더하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시집에는 암호와 함께 한 여성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은 그 번호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자의 사진과 시신을 본떠 만든 석고상을 본 그녀는 이상할이 많지 동요하며 거의 실신할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이 남자를 모른다고 진술했고 자신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 남자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은 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서머튼맨은 사인도 신원도 암호의 의미도 모두 밝혀지지 않은 채 20세기 가장 기묘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봉인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의 공학자 데릭 에벗 교수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서머튼맨의 정체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전 보관되어 있던 남자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길에 도전합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에서 추출한 DNA, 그리고 방대한 온라인 족보 데이터베이스를 끈질기게 대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에벗 교수는 마침내 한 이름을 발표합니다. 서머튼맨의 정체가 칼 웹이라는 인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멜버른 출신의 전기기술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74년 만에 이름 없던 남자에게 비로소 이름이 돌아오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 신호는 어디까지나 한 연구자의 분석 결과이며 공식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 역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칼 웹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들은 단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5줄의 암호는 대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왜 자신의 옷에서 모든 상표를 잘라냈을까요? 시집에 적힌 여성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전기기술자였다는 그가 어쩌다 낯선 도시의 해변에서 그토록 기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름 하나를 찾아냈을 뿐 그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낸 사실의 전부입니다. 잘 차려입은 채 해변에 앉아있던 한 남자, 잘려나간 상표, 숨겨진 시집의 한 구절, 그리고 끝내 풀리지 않은 5줄의 암호. 우리는 70년이 넘는 시간 끝에 그의 이름으로 수정되는 단서 하나를 겨우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는 답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미스터리는 한 남자가 누구였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사라지기로 마음먹었을 때 세상은 과연 그를 끝까지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탐함 슈드, 모든 것이 끝났다. 어쩌면 그 종이 조각은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정직한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